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사형 구형된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입니다.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네. 사건이고요. 저희 인간입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인간이에요. 정말 입에 담기도 20개월 힘들죠. 된 의붓딸. 이제 막 걸음마 하고 이제 뒤뚱뒤뚱 걷고 아, 약간 그러게 뛰고 말이에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한테요, 이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에 이 양 씨는 내가 내 딸한테 성추행, 성폭행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양 씨는 그 아동에 대해서 유사성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A양, 숨진 A양의 외할머니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양 씨에 대해서 악마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시장에 갔다 오느라 잠시 집을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양 씨가 옷을 벗고 있더라. 근데 네. 그 옆에 아이가 있더라. 근데 내가 느낌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대낮에 못 벗고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양 씨가 버럭 화를 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고 네. 너무나 패륜적이어서요. 장모님이 아이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남성 장모님에게 몹쓸 이야기합니다. 그 장모님과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관계에 대한 암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장모님이 나에게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해준다면 내가 분명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진짜 얼척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남성, 도대체 이 남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들을수록 정말 충격적이다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이 양 씨가요, A 양을 자신의 친딸인 줄 알고도 이런 에? 범을 저지른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친딸이든 아니든 이건 20개월밖에 안 된 아니죠. 여자애한테 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A 양이 자신의 친딸인 줄도 알고 그렇게 알고 양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과정 속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결과 A 양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 의붓딸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네.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이제 혐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기소가 됐는데요. 제명을 좀 살펴보면 양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살해죄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그 아내이자 A 양의 친모인 이 정 씨도요. 그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총 4달가량 진행이 됐고 이제 12월 1일 이번 달 1일 드디어 결심을 했는데요. 당시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이런 중형을 구형할 때는 내부에서 이제 논고문이라고 해서요.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고 재판정에서 구형하면서 구형 사유를 밝히기도 하는데요. 네. 재판정에서 밝힌 검찰의 사형 구형의 사유는 이 양 씨가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개전의 정이 없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유사한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러한 가해자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말할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네, 또한 검찰이 양 씨에게 15년간 약물 치료라고 하죠. 성충동 약물 치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고요. 가장 성충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게 약물 치료거든요. 네. 우리가 다른 말로 화학적 거세란 말을 쓰는데 이걸 15년 동안 하도록 그 한 번 하는 데는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비용을 들이고 기간을 정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도 최장 기간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 씨가 양 씨에게 뭔가 이용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보통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 사건을 바라다 보면 뭐 그걸 한두 건 보지 않고 계속 그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좀 유추해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학대, 어머니의 학대가 있을 때 나머지 아버지와 나머지 어머니가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했으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여성이 사실상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약간의 지적 능력에 약간의 그런 어떤 낮음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 듯해서 이 남성이 여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정했다. 머니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조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아이에 대한 학대와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희 가족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무서워요. 이게 가까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무섭거든요. 네. 멀리 있는 사람이 다음날 어디서 보자는 거는 순간적으로 그 공포가 일정 기간 이렇게 소멸될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도 봐야 되고 내일 아침에도 눈 뜨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희 가족 몰살시키겠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서 아마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검찰에서는 이 여성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징역 5년을 하지만 잘못한 건 맞잖아요.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